혹시 스타 오브 봄베이라는 보석 들어보셨어요? 이게 182캐럿, 그러니까 36.4g짜리 블루 사파이어인데, 이름엔 봄베이란 말이 들어갔지만 원래 스리랑카에서 채굴한 사파이어 원석을 커팅한 건데,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블루 사파이어 5가지 중 하나로 꼽히더라고요. 이 보석은 무성영화 시절 찰리 채플린과 함께 최고 인기 배우였던 메리 픽포드가 남편한테 선물 받아서 갖고 있다가 세상을 떠나면서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기증했는데, 워낙 값진 거라서 돈으로 가치를 따지기도 힘들다고 하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보석 얘기를 하는지 궁금한 분도 있으실 텐데, 이렇게 화려하고 진귀한 스타 오브 봄베이, 봄베이의 별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주류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많은 분이 사랑하는 봄베이 사파이어 진인데요.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월드. 오늘은 블루 사파이어를 연상시킬 만큼 아름다운 디자인은 물론 독특한 제조 방식으로 은은하고 부드러운 풍미를 완성해 불과 30여 년 만에 프리미엄 진 브랜드의 최강자가 된 봄베이 사파이어 세계를 탐험할 텐데, 특히 최근에 봄베이에서 독특하고 새로운 인퓨전 진 브랜브를 출시해서 이 제품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 PD, 진 토닉 마시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일단은 엄청 시원하고 뭔가 쫙 내려가고 짜자작 거리니까 기분이 업되는 느낌? 술군 다 됐네. 네, 진에다가 토닉 워터를 섞은 진 토닉은 하이볼 칵테일 중에 가장 인기 있고 많이 팔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이렇게 유명한 진 토닉,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탄생한 걸까요? 우선 타임머신을 타고 19세기 중반 인도로 가볼게요. 세계사 시간에 들어보셨겠지만 영국이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 오랜 세월 인도를 지배하다가 1858년부터는 총독을 파견해서 직접 통치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식민 지배를 하려다 보니까 당연히 군인들도 많이 보내야 했는데, 가장 걱정됐던 게 열대 모기로 전염되는 말라리아였어요. 그래서 말라리아 특효약으로 알려진 싱코나 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퀴닌 성분에 소다수와 설탕을 넣어서 음료수를 개발했는데, 그게 바로 토닉워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토닉워터가 의료용 음료였던 건데, 토닉워터를 지급받은 영국 군인들이 이걸 그냥 먹자니 좀 쓰기도 하고 밍밍해서 여기다가 진을 타서 먹기 시작한 게 지금의 진토닉이 된 겁니다. 결국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하이볼 진토닉은 19세기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탄생한 건데, 봄베이 사파이어에선 영국 역사에서 가장 찬란했던 이 시기에 대영 제국을 통치한 빅토리아 여왕의 얼굴을 봄베이의 별과 함께 브랜드의 상징처럼 병에 넣었습니다. 진이라는 술은 독특한 향과 맛을 지닌 주니퍼 베리에 여러 식물의 풍미를 더한 증류주인데,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진의 고향은 대체 어딜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영국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덜란드라는 게 정설입니다. 일각에선 아라비아 연금술사나 이탈리아 수도사들이 만들었다는 얘기도 하는데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요. 확실한 건 이미 16세기에 네덜란드에선 주니퍼 베리를 넣어서 만든 증류주, 그러니까 진의 기원이 되는 게네버 혹은 예네버라고 부르던 술이 대중화되어 있었어요. 이와 관련해 팩트체크 하나만 하자면, 주류 전문 도서는 물론이고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서도 진을 개발하고 확산시키는 데 기여한 인물이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 교수였던 실비우스라고 적어놔서 실비우스가 진을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뭐 브리테니커 사전도 틀릴 수 있잖아요.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실비우스라는 분이 당대의 유명한 학자였던 건 맞지만 진하고는 별 관련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발표한 논문조차 전혀 없고요. 이런 사실은 진의 교과서로 불리는 더 북 오브 진이라든가 진 전문 잡지 진 매거진을 통해 팩트 체크가 끝난 사안이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16세기 네덜란드에서 대중화된 주니퍼 베리 증류주 게네버가 영국으로 넘어가 진으로 발전한 건 크게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 때문입니다. 하나는 세계사 시간에 배운 80년 전쟁 때문인데, 당시 네덜란드가 스페인에서 독립하려고 전쟁을 할 때 영국이 군대를 보내 도와줬거든요. 근데 이때 영국 군인들이 놀랐던 게, 네덜란드 군인들이 전투에 앞서서 뭘 벌컥벌컥 마시더니 용감하게 나가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네덜란드 군인들에게 용기를 주는 저건 대체 뭘까 싶어서 확인해 봤더니 그게 주니퍼 베리 증류주 게네버였던 겁니다. 그래서 영국 군인들은 게네버를 네덜란드인의 용기, 더치 커리지라고 부르며 전쟁 이후엔 자기네 나라로 갖고 가서 퍼뜨렸어요. 이후 두 번째 결정적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1688년 명예혁명입니다. 명예혁명을 한 줄로 요약하면, 당시 왕이었던 제임스 2세를 의회가 똘똘 뭉쳐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쫓아낸 사건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제임스 2세가 프랑스로 도망친 이후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임스 2세의 사위로 원래 네덜란드 사람인 오렌지공 윌리엄이었어요. 이렇게 네덜란드 사람이 왕이 되면서 네덜란드 술 게네버도 본격적으로 영국으로 넘어왔고, 이름도 진으로 바뀌면서 엄청나게 유행했는데, 귀족에서부터 거지에 이르기까지 죄다 진을 마시면서 가난뱅이도 진을 마시면 왕이 된 것 같다라는 의미로 로얄 퍼버티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스피릿이라는 책에 따르면 당시 영국의 도시거주 성인 한 명이 1년 동안 진을 90병 이상 마셨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면서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았어요. 배고파 칭얼대는 아이한테 우유 대신 진을 먹인 엄마가 있었는가 하면, 1734년에 주디스 디포라는 여성이 진을 사 먹으려고 아이를 죽이고 옷을 내다 파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이런 끔찍한 일을 엄마의 타락, 마더스 루인이라고 불렀어요. 18세기 초반 영국 사회를 휩쓴 이런 현상을 진 광풍이라고도 하는데, 호가스라는 작가가 그린 진거리라는 작품에 당시 사회상이 잘 담겨 있거든요. 어쨌든 이후 규제 법령이 발동되면서 진광풍은 서서히 가라앉았고, 19세기엔 과거에 비해 품질도 좋고 달지 않은 드라이한 타입의 진이 영국에서 탄생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즐겨 마시는 런던 드라이 진입니다. 김 PD, 봄베이 사파이어를 대학 때부터 먹었다면서요? 네, 이걸로 친구를 진짜 많이 먹었어요. 병이 그리고 엄청 예쁘죠? 와, 병이 예쁘다. 네, 봄베이 사파이어는 품질도 품질이지만 은은한 바다빛깔의 병 때문에도 주목을 많이 받았죠. 네이버 지식 백과에 보니까 봄베이 사파이어를 20세기 디자인 아이콘 중 하나라고 소개하면서, 보석처럼 강면이 돋보이는 병의 단순한 형태는 남성미를 드러내고 은은하게 감도는 독특한 푸른빛은 여성미를 자아냈다라는 평가를 했던데, 병이 너무 예뻐서 다 마신 뒤에 안 버리고 집에 놔둔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병만 예술적인 게 아닙니다. 이 회사가 마케팅을 해온 방식도 꽤나 예술적인데요. 특히 현대미술 작가들과 콜라보를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해요. 작년에 시카고에서 아티스트 콘테스트를 열고 우승한 작가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서 이걸 봄베이 사파이어 한정판 라벨로 쓰고, 여기서 나온 수익금은 사회단체에 기부하기도 했고요. 영국의 신의 아티스트들이 그린 그림을 리미티드 에디션 라벨로 사용하고 아티스트 단체에 £10,000를 기부한 적도 있어요. 또 홍보 영상 하나하나도 예술 작품처럼 아름답게 만드는데, 단순히 우리 제품 맛있으니까 드세요 이런 식의 홍보는 아예 하지 않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봄베이 사파이어는 어디서 만들고 있는 걸까요? 봄베이 사파이어 증류소는 잉글랜드 햄프셔주 위처치라는 곳에 있는데, 레버스톡 밀로 불리는 봄베이 사파이어 증류소 건물의 역사는 무려 1000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밀이란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문헌 기록으로는 11세기 초반인 1018년 당시에 이 건물에 제분소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10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건데요. 한때는 지폐용지를 만드는 공장이기도 했다가 2005년 이후부터는 빈 건물이었어요. 이걸 봄베이 사파이어가 사들여서 증류소로 개조했는데, 리노베이션 과정이 다큐멘터리 영화 한 편이더라고요. 건물 부지 한가운데 리버 테스트라는 강물이 흐르는데, 수달이나 송어도 살고 습지 생태계도 조성된 곳이었다고 해요. 근데 증류소 개조 공사를 하면서 생태계가 파괴되면 안 되니까 여기 살던 물고기 400마리를 일일이 잡아서 풀어주고, 공사 마친 뒤엔 자생 식물까지 심어 완벽히 복원한 뒤에 물기를 텄더니 물고기가 다시 돌아왔다고 해요. 또 지붕 공사하다가 박쥐 집이 발견되니까 박쥐 전문가를 불러서 어떻게 할 건지 상의한 뒤에 박쥐가 계속 서식할 수 있도록 둥지 20개를 마련해주고 박쥐들 먹으라고 음식까지 넣어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증류소를 보면 꽃과 식물이 자라는 멋진 유리정원에 나비와 벌이 날아다니고, 맑은 물이 증류소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 됐거든요. 코로나 끝나면 저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특히 이 증류소에서 자랑하는 게 봄베이 사파이어 진을 만들면서 사용한 물을 비롯해 잔여물과 폐기물의 100%를 다시 재활용한다는 건데, 와, 정말 대단하다 싶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진 자체가 역사가 오래된 술이다 보니까 100년, 200년 넘는 전통을 가진 브랜드도 참 많거든요. 반면 봄베이 사파이어는 1987년에 탄생했으니까 불과 30여 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런 신생회사가 어떻게 해서 프리미엄 진 시장의 최강자로 평가받게 된 걸까요? 일단 주류 브랜드가 단기간에 이 정도 초대박을 치려면 홍보, 마케팅 이런 걸 다 떠나서 술 자체가 대중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봄베이는 100년, 200년 역사를 지닌 다른 브랜드와는 풍미부터 좀 달라요.
향과 맛이 좀 더 은은하고 부드럽거든요. 분명 진은 진인데 더 섬세한 느낌이죠. 자, 그럼 이런 부드러운 풍미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앞서서 봄베이가 탄생한 지 30여 년밖에 안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장에 제품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제조 레시피는 260년 전인 1761년부터 전해져 내려왔다고 해요. 당시 토마스 다킨이라는 분이 영국 북서부 워링턴이라는 곳에 증류소를 세우고 진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다킨 가문의 레시피가 대대로 전수되면서 1831년에 문서 기록으로 남게 됐고 바로 이 문서에 적힌 제조법을 봄베이 사파이어가 지금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레시피가 오래된 거하고 부드러운 풍미하고 대체 뭔 관계냐 하실 수도 있는데 다킨 가문의 진 제조법은 다른 여느 증류소와는 사뭇 달라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전문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원래 진을 만들 때는 필수 재료인 주니퍼 베리를 비롯해 여러 식물을 중성 증류주와 함께 증류기에 넣고 그냥 끓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지금 봄베이 사파이어가 사용하는 다킨 가문의 진 제조법은 재료를 몽땅 증류기에 넣고 끓여버리는 게 아니라 증류기 상단에 있는 바구니에 여러 식물을 담아놓고 증류기에서 증발한 증기가 이 바구니를 통과하도록 만들어서 향과 맛이 자연스럽게 배어들게 하는 독특한 방식이거든요. 이걸 증기주의법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식물의 풍미가 보다 다채롭고 섬세하게 살아납니다. 다만 직접 끓이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더 걸려서 다른 증류소에서 진 10,000리터를 증류하는데 6시간이면 충분한 반면에 봄베이 사파이어는 5,000리터만 뽑아내는데도 8시간 이상 걸려요. 그만큼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또 이렇게 독특한 방식으로 증류를 하기 위해 증류기도 아주 특별한 걸 쓰는데 1830년대에 제조해서 지금 전 세계에 딱 4대밖에 안 남아있다는 카터 헤드 증류기 2대를 사용하거든요. 여기에 식물 재료를 고르는 것도 엄격하고 까다로운 걸로 정평이 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니퍼 베리하고 오리스 뿌리는 이탈리아 토스카나 농장에서 가져오고 안젤리카는 독일 작센 지방에서 공수해오고 아몬드와 레몬 껍질은 스페인산을 쓰는데 이 레몬 껍질 하나도 현지에서 농부가 직접 껍질을 깎아서 햇빛에 말린 걸 가져와서 써요. 또 고수 씨앗은 아프리카 모로코, 푸벳베리는 인도네시아 자바, 카시아박은 인도, 감초는 중국에서 가장 고품질만 골라서 가져오는데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를 걸쳐 거의 전 세계에서 재료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재료가 있는 곳이라면 지구 끝까지라도 가서 가져온다는 홍보 영상까지 제작할 만큼 재료와 품질에 대한 자부심이 큰 브랜드입니다. 봄베이에서 얼마 전 신작을 내놨는데 이거 요새 좀 핫하더라고요. 앞서서 제가 런던 드라이진 탄생 과정을 잠깐 얘기했는데 사실 런던 드라이진은 꼭 런던에서만 만드는 건 아닙니다. 세계 어디서든 만들 수 있어요. 대신에 런던 드라이진이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엄격한 규정을 지켜야 하는데 가장 큰 특징 하나만 말씀드리면 증류 이후에 극소량의 설탕을 제외한 그 어떤 첨가물도 넣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익숙한 이 봄베이 사파이어 오리지널 제품은 이런 규정 다 지키고 설탕도 전혀 넣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런던 드라이진으로 분류되는데요. 반면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이죠. 오리지널 봄베이하고 병 색깔부터 다르고 풍미도 확연히 달라서 진 좋아하는 분들 사이에서 벌써 화제던데요. 아무튼 이 봄베이 브랜블은 제조 방식이 다릅니다. 증류를 한 뒤에 갓 수확한 블랙베리와 라즈베리를 우려내서 풍미를 더했는데 설탕이나 인공 색소는 전혀 넣지 않았지만 다채로운 풍미를 위해 베리 인퓨전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런던 드라이진이 아닌 디스틸드 진, 즉 증류 진이라고 적어놨거든요. 정리하면 오리지널 봄베이는 정통 런던 드라이진, 신상 브랜블은 디스틸드 진인데 이런 차이를 알면 앞으로 제품 고르실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오늘은 진의 역사와 함께 프리미엄 진 브랜드의 최강자 봄베이 사파이어의 매력을 탐험했는데 봄베이 사파이어로 만든 진 토닉 한 잔 시원하게 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 이게 잔이 엄청 이쁘네. 야, 이거 막 푸른 바다가 막 떠오르는데. 야, 맛있네. 됐죠? 네. 이거 사실 조금 남았어, 이거.